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제 보고 대상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이거 보고 대상이죠. 재산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이것도 보고 대상이죠. 3번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자 3인이 아니죠.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이 아니고 10인이죠.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자 3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4번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해설은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마친 후 점검 기록표에다가 기록을 하고 이를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에 부착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점검 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칙 기준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벌칙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법이에요. 두 번째 법. 자, 요거에 좀 주목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법인데 가보니까 이게 다 벌금형이네.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그냥 답을 준 거랑 똑같아요. 뭐냐 그러면 이거 없어요. 100만 원 없고 200만 원 없고 500만 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법의 벌금형은 3번밖에 없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밖에는 없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것은 그냥 거의 이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그냥 문제 하나를 그냥 이삭죽게 한 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은 참조하시고 13번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이 소화기의 내용연수, 수명이라는 거예요. 내용연수는 옳은 것. 그런데 단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아 그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 연장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곧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명이 그럼 몇 년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수명은 10년입니다. 10년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해설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 법령상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기준, 벌칙이 나왔네요. 뭐 이런 거는 기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장인데, 자 이렇게 그림상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게 현장이잖아요. 현장. 공사 현장이죠. 공사 현장. 이렇게 공사 현장인데 누구와 누가 있느냐. 여기 지금 소방기술자가 배치가 돼서 책임 시공을 하고 있고요. 감리원이 배치가 돼서 책임 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벌칙이 조금 달라요. 자, 감리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위반했어. 이렇게 위반하면 벌금형이야.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이 되겠고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잖아. 이러면은 과태료야. 근데 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나왔잖아요. 기준. 이 과태료 기준의 공사업법은 200만 원밖에 없어요. 없어 이거. 400만 원은 아예 법 자체에서 없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기본법에서는 하나 있어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타법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사업법은 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제 옛날 같으면 과태료가 다 200만 원 이하였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조금 그 과태료 금액이 증액된 것도 있고 또 특이하게 이제 1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신설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운데 공사업법은 과태료가 200만 원 이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암기하면 뭐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만 알면 되죠. 자, 답 2번 되겠고요. 그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기본법령상, 자, 소방기본법에서 나왔죠. 이연물 또는 물건의 보관 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내용상. 이연물에 조치명령을 내려야 되겠는데 관계인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렇죠? 또 관계인의 그러니까 성명도 모르겠다. 주소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에서 이음하니까 일단 이제 첫 번째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죠. 이렇게 이제 옮길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에 이제 옮기고 나서는 요거를 이제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죠. 공고. 근데 이제 이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이 14일이죠. 14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죠. 이 공고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끝났어요. 끝난 다음 날부터 이렇게 보관 기간을 또 더 갖는데 이 보관 기간은 며칠이냐 그러면 7일 동안이죠. 그래서 이제 보관 기간도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폐기와 매각이죠. 폐기와 매각 뭐 이런 이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게 뒤바뀌면 안 돼요. 자, 게시판 공고 기간은 14일로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보관 기간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간으로 한다. 그래서 보관 기간은 공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7일간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4도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그 뭐 문제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뭐 7이 있는데 여기가 14가 있었다. 그러면 좀 왔다 갔다 헷갈릴 텐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난이도가 전혀 없는 그런 류의 시험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자, 답 7번이고요. 7이고 그다음에 16번 한번 볼게요.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시, 자,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국고보조 대상은 여기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소방관소용 청사죠. 근데 이제 여기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 여기 이제 해당하는 게 도로상에서는 소방자동차죠. 물, 즉 강에서는 소방정이죠. 공중에서는 소방 헬리콥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 전용의 통신 설비와 전산 설비. 요게 이제 국고 보조 대상이죠. 사무용 집기. 요거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된다. 다음 중 기준일이 틀린 것은,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뭐 해임을 했다 그러면 해임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되죠. 맞습니다. 자, 2번 특정 소방대상물을 양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러면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0일 이내로 선임하면 돼요. 옳은 얘기고. 3번 한번 볼게요. 신축으로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자, 그때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옳은 얘기입니다. 중축으로 인하여 특정 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된 경우, 자, 이때는 증축공사의 개시일이 아니고요. 증축공사 완공일이죠. 이렇게 신축과 같이 완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완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30일 이내로 선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틀린 것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죠.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연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정전기. 자, 이 정전기는 이제 제4류 이연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정전기를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돼요. 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 설비 방법이 아닌 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자, 첫째, 접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온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 2, 4가 맞는 거고, 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는데, 자, 3번이 지금 보니까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방법. 이 자동적으로 압력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가 안전장치예요.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안전장치를 하는 건 아니죠. 요거는 이제 압력이 갑이 우려되는 그러한 설비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고요. 해설을 참조하시고 19번 한번 볼게요.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수량 기준으로 옳은 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면화류 200kg 이상 맞죠? 자, 가연성 고체류는 500이 아니고요. 3000kg 이상. 그다음에 나무 껍질 및 대패밥은 400kg 이상이죠.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는 1000kg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석탄 목탄류는 1만 kg 이상.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또 이 천에 해당하는 것은 사류, 볏짚류가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옳은 것은 면화류죠. 면화류는 200kg 이상이 맞습니다.
자, 1번이고요.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자, 소방 특별조사를 하려면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최대 며칠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가. 단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면 조사 7일 전까지죠. 조사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서면으로 관계인에게 알려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단서 조항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통보 없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관계인에게 통보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외하면 7일 전까지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4회 소방관계법규 문제를 풀이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